그래서 이제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우선 참값과 타당성이라는 개념, 이 두 개념이 우선적으로 좀 구별이 된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타당성이라는 개념은 논증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참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문장이 참일 수는 있는데 그 모든 문장이 다 이제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없고, 어떤 종류의 문장은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의 문장밖에 없지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뭐 2 더하기 2는 4 같은 경우에는 참이기도 하고 타당하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2 더하기 2는 4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은 뭐 이런 종류의 문장, 1과 1이 같다, 2와 2가 같다, 이런 거는 수학적인 산술적인 문장인데, 이런 게 참인 이유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이제 증명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참이다 라고 여겨지는 바는 그 문장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거를 논증으로도 인정을 한다고, 그래서 문장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는 논증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개념이 여기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과 타당하다라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타당하다라는 개념은 논증에만 적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뭐 책 중에 뭐 벤슨 메이츠 책을 보면은 어떤 하나의 문장이 또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하거든요. 영어로 이제 valid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왜 쓰냐라고 한다면 1과 1은 같다, 2와 2는 같다, 뭐 2 더하기 2는 4이다,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 자체로 이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문장들. 그리고 보시겠지만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참이라고, 보통 고전 논리에서 논리적 참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턴스타일을 이렇게 붙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고전 논리라는 논리학 상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참이다 라고 여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전제가 필요 없이 그냥 참이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이거를 논리적 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문장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자체로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뭐 그런 종류의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하나밖에 없지만 이걸 또 논증이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컨벤셔널하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참이라고도 하지만 밸리드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근데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이 개념은 논증에 적용이 되는 거고, 참거짓은 문장에 적용되는 거라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거를 꼭 알아주시고요. 타당하다라는 게 어떤 하나의 문장에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문장이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참인 경우, 필연적인 참이라든가 뭐 논리적 참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잘못 쓰는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 맥락을 좀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갑자기 어떤 하나의 문장을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책자가 있으면은 그 문장을 뭐 논리적 참이나 필연적인 참으로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앞만 봐도 좀 그게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그 책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임의의 논증 D에 대해서 어떤 논증이 있다고 할 때 논증의 약식어로 이제 D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제 데리베이션이라는 표현이 도출인데, 보통 컴퓨터 공학이나 이제 전산학 쪽에서는 이제 논증이라는 표현보다는 증명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서 좀 쓰는 그런 개념 중에 뭐 데리베이션이라는 표현, 뭐 디라이브 한다라고 하죠. 컴퓨터빌리티 티어리 쪽으로 가면은 보통 디라이브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요. 증명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 논증이라는 표현은 거의 안 쓰고, 거기서는 이제 데리베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나중에 우리가 배울 그 자연 영역이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언어들이거든요. 좀 해석에 따라 무리가 있는 그런 규칙들도 몇 개가 있지만 D라는 표현을 실제로 많이 씁니다. 이런 표현을 도출이라는 표현으로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여기 차용해 가지고 쓰는 거고요. D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그냥 논증이라고 바라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근데 논리 규칙을 지니고 있는 그런 걸로 바라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논리 철학이나 그런 쪽에서 학술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약간은 있기는 있습니다. 데리베이션은 좀 약간 더 형식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논증은 좀 인포멀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차이는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으시는 데는 좀 약간 틀린 개념을 쓰더라도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쓰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논증을 D라고 우선 적도록 하겠다 라고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 논증이 타당하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라고 좀 보시면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 D의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라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논증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 논증이 이제 전제라는 것과 결론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전제가 참일 때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모두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결론이 하나인 것만 이제 논증으로 여길 텐데, 결론이 여러
여러 개인 그런 논증도 실제로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논증이라는 게 전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제들이 전부 다 참일 때 결론이 참인 경우에 타당하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반드시 참, 전제가 모두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요겁니다.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반드시가 빠지면은 연역 논증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타당하다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여기에 모두는 전제들이 다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반드시라는 표현을 좀 쓰기가 싫다 라고 하시면은,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뒤에 결론이 모든 경우에 참이다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이다, 모든 경우에 참이다, 그게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는 전제가 참일 때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줬지만 모든 전제들이 참일 때 이 말을 하는 거겠죠.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타당성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경우에 참이다 라고 했는데 거짓인 경우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든가 모든 경우에 참이라든가 거짓인 경우가 없다 라는 걸로, 특히 고전 논리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철학과 수업이니까 좀 격가지로 얘기를 하자면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입장도 있기는 있어요. 모든 경우에 참이라고 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여기는 방식과 거짓인 경우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게 둘 다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건 좀 관심 있으시면 한번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경우라는 이 표현이 뭔지, 경우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뭐 진리표라는 거를 배우면서 특히 뭐 가능세계라는 개념을 이 수업에서 쓰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이다, 뭐 그런 식으로. 가능세계 설명까지는 아직은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런 식으로 우선 좀 러프하게 알아주시고,